오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아직은 아침 그리고 저녁 나절에는 선선해서 정말 좀 숨통이 트이기는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습도도 높아지고요.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여름이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도 지금 아침 저녁은 숨통이 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간 아주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시간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 결정 co.kr.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상시청문회를 여는 대신 국정감사를 없애자는 겁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정의와 의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인데요. 상시청문회 대신에 국정감사를 없앤다는 것은 그만큼 수단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문회 개최 요건을 예전 수준으로 놔두고 국정감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도 수단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몰아가는 모습은 가히 천하일품입니다. 잔꾀로 큰 일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부가 갖는 걱정을 무조건 잔꾀로 치부해서는 하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과거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결코 상시청문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짚을 수 있는 전문성을 보여줬다면 행정부의 근심이 근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할 말 없으면 답변 자세가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막말했던 바로 이런 거를 봐야 했던 과거의 경험. 상시 청문회 열게 되면 그런 버릇들 고쳐질까요? 두 분이 같은 가문은 맞지만 한 가문에서 한 명만 나오라는 법은 없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으로 직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지사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페이스메이커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에 의해서 대선 가도가 힘들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친문 의원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친노 주자로 분류되는 안 지사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는 정말 의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연간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한테 연 1% 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 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나온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내놓은 주거안정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서 이 같은 상품을 30일부터 출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폭을 기준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연소득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된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합하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에서 1.9%, 그리고 연소득 2천에서 4천만 원 이하이고 월급 상환이 15년 이내면 1.8에서 1.9%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지금이 지원하는 모든 전세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일괄 인하하고요.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상품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은행 등 6곳에서 30일부터 대출받을 수 있고요. 예.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 대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요. 국토부 콜센터 1599에 1004번, 1599에 1004번으로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599에 1599에 1004. 천사죠? 예, 천사, 에인젤. 예, 1004번. 여기에 이제 문의하면 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KDB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에서 사는캐피탈 재매각이 또다시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러면 재매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3곳 중에 예. 단 한 곳만 이제 응찰해서 국가개혁법상 유효경제에 성립하지 않아서죠. 예. 왜냐하면 국가개혁법이라는 거는 2곳 이상의 입찰에서 유효경쟁 구도를 이뤄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정오까지 진행되었던 그 사는캐피탈의 산업은행 소유지분 99.9% 재매각 본입찰에서 예전에 그 명성그룹의 가족기업으로 알려졌던 그 태양의 도시만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그 적격 후보자에 올랐던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과 SK증권 산하의 SK 프라이빗 에퀴티는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산업은행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겠지만 사는캐피탈의 매물 가치가 떨어진다 보고 아예 이제 그 매각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유찰됐던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캐피탈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낮다라는 업계의 판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 측이 고집했던 높은 장부가 한 6천억 원 이상의 희망 매각가를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예.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일본 자동차고 IT 기업들이 이 핵심 역량과 무관한 자회사들을 다 팔고요. 예? 예. 지금 AI, 인공지능이죠. 예. 무인차 이런 신성장 산업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닛산 자동차가 예. 지분 41%를 보유한 부품자 회사 칼소닉 칸세이를 매각하기로 하고요. 다음 달 입찰에 들어간다. 예. 그리고 일본 3대 통신사인 소프트뱅크가 스마트폰 게임사를 매각하고 AI나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닛산 자동차는요. 칼소닉 칸세이가 지난해 영업이 21%나 날 정도로 알짜 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무인차나 전기차 등 차세대 차량 기술에 대한 투자 기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각한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 제휴와 그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는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예, 핀란드 간판 벤처 슈퍼셀 지분을 매각해서 적어도 현금 4조 원을 쥐고 사업에 뛰어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보다는 더 유명한 신산업 분야가 많다. 이런 판단 때문이죠. 예.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손정윤 회장이 인도 출신의 부사장을 영입한 후에 인도 시장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네요. 우리는 과연 우리들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조선과 해운 구조 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KDI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정부는 재정보다 한국은행의 직간접적인 출자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최근 민생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재정 역할을 강조한 데 이어서 KDI가 이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이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 상승,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거시적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거 목표다.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상 당국인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재정기획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렇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금리 올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에서 두산의 선두 질주. 이게 아주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 프로야구에서 이 두산이 KT를 8대5로 이기고 30승 1무 12패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올 시즌 가장 먼저 30승을 기록했는데 이 승률이 7할 1푼 4리나 되거든요. 예. 이 30승까지의 승률만 따져보면 7할 1푼 4리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승률이고요. 예. 어제 경기에서 이 선발 보우된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이 타선이 폭발하면서 KT를 이기고 3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재원 선수가 동점타를 터뜨렸는데, 그죠? 예. 근데 선발로 나왔던 보우된 선수의 눈치를 좀 봐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수 입장에서 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야수가 실책을 해서 경기가 뒤집어지면 참 야속하겠죠. 근데 오재원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 보우된 선수가 선발로 나올 때마다 실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실수 안 하려고 그러면 더 해요, 이게. 예, 좀 미안해지는 감이 없잖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보우된 선수가 현재 시즌 6승이고요. 다승 공동 2위거든요. 평균 자책점 1위, 8삼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잘 던지는 투수인데 이 지난달 29일 기아전에서 보우된 선수가 이 국가대표 2루수인 오재원 선수가 실책을 연달아 저지르면서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패배가 보우된 선수 올 시즌 첫 번째 패배였고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도
오재원 선수의 악성으로 보호된 선수의 승리가 날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7회에 오재원 선수의 동점타, 또 민병헌 선수의 역전타가 나오면서 경기를 뒤집었는데 두산이 이기기는 했지만 승리 투수는 윤명준 선수에게 돌아갔고요. 예. 이 보호된 선수 입장에서는 오재원 선수가 계속 이 승리를 날리고 있는 건데 언젠가 이 오재원 선수가 빚을 갚을 날이 오겠죠. 그리고 기아하고 삼성의 경기에서는 이게 좀 의외인데 삼성의 윤성환 선수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아의 정용훈 선수 이 두 선발이 맞대결을 했는데 기아가 이겼어요. 그죠? 예. 이 삼성 윤성환 선수는 시즌 6승으로 다승 공동 2위거든요. 예. 근데 기아 정용훈 선수는 2009년에 프로에 데뷔했는데 어제 경기 전까지 1승도 올리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보호된 선수가 운이 없었다면 정용훈 선수에게는 운이 따라온 건데요. 이 선발 투수가 최소한 5이닝 이상은 던져줘야지 제 몫을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이 정용훈 선수가 어제 3이닝 1실점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타선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기아가 삼성을 4대2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오승환 선수가 9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오승환 선수 메이저리그의 정상급 투수가 되는 건가요? 예, 정상급 투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 어제 이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7회 등판에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거든요. 예. 9경기 연속 무실점이고요. 평균 자책점 1.14를 기록했습니다. 예. 올 시즌에 20이닝 이상을 던진 불펜 투수 중에서 평균 자책점이 4위고요. 예. 이 9이닝당 8삼진에서도 12.17개로 리그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이 오승환 선수에 주목하는 기사가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고 있고요. 예. 메이저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 어제 캔자스 시티전에서 5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서 6경기 만에 안타를 때려냈는데 시즌 타율 2할 2푼 3리를 기록했고요.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는 오늘 애리조나전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하는데 이 경기가 조금 전인 8시 5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박병호, 김현수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선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전북 현대 승부조작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철근 단장하고 최관희 감독 어제 기자회견 갖고 사퇴 가능성을 얘기했죠? 예, 어제 이 전북현대 이철근 단장과 최강희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이 사퇴 가능성을 밝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제 이 전북현대가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있었는데요.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도 2대1로 이기고 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도 환경 보호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죠.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보호 팁 알려드릴게요. 전 출근길에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 길게 자리를 비울 땐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나가고요.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한다면 종이컵을 쓰지 않고 개인 텀블러에 담아 먹습니다. 가까운 한두 층 정도 오르내릴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요.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환경사랑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아제약.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9.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어제는 비가 와서 출근길 많이 막히셨을 텐데 지금 이제 마무리가 슬슬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8시 32분 19초 지나고 있거든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바쁜 출근길에 사고 없도록 조금 더 여유 있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현충로 중대입구 3거리에서 한강대교, 노량 북고가구 입구 1, 2차로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부근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강남대로는 도심 쪽으로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M스테이지 앞에서 지금 시설 공사 중입니다. 이 부근도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소로는 청담 쪽으로 아직은 수서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 사이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 구간, 다시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이후 동작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아직은 각각 서행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최근 가습기 살균지 사태로 인해서 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뜨거운데요. 무엇 하나 안심하고 쓸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환경보건센터장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윤철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프라이팬 사용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때 늘어붙잖아요, 프라이팬에.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프라이팬들은 늘어붙지 않게 코팅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코팅 프라이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코팅 늘어붙지 않게 돼 있는 게 이제 코팅 프라이팬인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좋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팅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학 물질로 코팅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 쓰다 보면 그 코팅들이 조금씩 벗겨져서 사실 프라이팬 오래 쓰다 보면 좀 벗겨져서 다시 들러붙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이 결국은 음식과 함께 이제 우리 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팅이 있는 상태에선 괜찮은데 코팅이 벗겨지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그게 유해합니까? 그 코팅 제제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그런 물질들이 그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 또는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어른에 있어서는 당뇨병 같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코팅이 벗겨지면은 이 빨리 프라이팬을 바꿔야 되나요? 코팅이 벗겨지면은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그 프라이팬 사용할 때 코팅이 잘 안 벗겨지게 말하자면 자꾸 긁는다든지 프라이팬을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걱정이 많이 된다면 사실은 코팅 안 돼 있는 프라이팬들도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를 쓰면 좀 더 안전하겠죠. 코팅 안 돼 있는 거 하면 좀 더 안전하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후라이팬, 소위 말하는 프라이팬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유해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좀 있죠. 그죠?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요. 사실은 플라스틱 제제, 플라스틱이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비스페놀 A라든지, 또는 프탈레이트라든지 하는 이런 물질들은, 사람의 건강에 나쁘다 하는 것이 이미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생활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종이컵 이런 것도 몸에 나쁘다 그러는데 저도 지금 종이컵에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진 용기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머그컵 같은 거 또는 유리컵 또는 스테인레스 이런 것들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좋고 되게 일회용 제품들은 이런 코팅 처리돼 있거나 하는 게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회용 제품을 또 반복해서 재사용하는 경우는 그만큼 좀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 제품은 편리하게 쓰지만 그건 일회용 정도로 쓰시고 예. 오래 쓰는 것은 이제 사기나 또는 유리 제품이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게 PHMG인가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가습기 살균제에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다른 제품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딱 PHMG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이 그 제품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참, 우리가 손 세정제라 그러죠? 예? 네네.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 홍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병원에 계실 때 이렇게 손으로 그거 소독하고 그러실 텐데, 그죠? 그런 거는 그렇죠. 몸엔 괜찮죠? 손 세정제도 포함된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성분 중에는 예를 들어서 트리클로산이라는 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세정제는 건강에 나쁠 수 있다 해서 이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규제 없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 정책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후라이팬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얘기 나오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할 때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이 물이나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 제품, 옛날 플라스틱 제품 이제 부엌에 가면 찬장에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 반복해서 쓰고 거기다 김치도 넣어놓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플라스틱이 이제 허옇게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새 거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유리 제품이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이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거는 사실 음식점에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외식을 하면 본의 아니게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 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모든 음식 구울 때 이렇게 모든 음식 조리할 때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게, 우선 미세먼지는 건강에 안 좋고요. 예. 근데 이제 구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높아지는데 그 농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삼겹살 구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높아지고 그것을 이제 마시면은 아무래도 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 구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걸 맡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으시겠네요. 그게 이제 미세먼지 영향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쌓여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예.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됐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보건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즘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정신질환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히스토리 뉴스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일부 의사분들은 정신질환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논외로 치고 정신질환의 역사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정신병,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제 정신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병이나 질환이나 그렇죠. 근데 또 뉘앙스가 다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광증, 광기, 그다음에 미친병 이런 식으로 불렀죠. 이 광기 이제 워낙 유명한 저작이 있죠. 프랑스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이제 그 저작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제 광기를 취급해온 태도의 변화, 광기 자체보다도 이런 걸 좀 다뤄왔었는데요. 우리말이 참 그렇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에서 정자를 빼면 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기라고 하는 것은 동생이 다 마찬가지인데 아주 옛날부터 이건 이제 본래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이제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상태. 이걸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간 신이 좋은 신이면 그 광증도 좋은 광증이고요. 나쁜 신이 들어가면 나쁜 광증이다. 일례로 이제 우리말에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미치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닿다, 도달하다, 이르다 이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닿다, 도달하다. 근데 이제 못 미친다 이런 거. 무당이 신들리는 걸 접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미쳤다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대상인 다른 신에게 가서 닿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미친 상태는 신들린 상태다.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 신들린 상태가 그래서 반드시 위험하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봤다. 그럼 푸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중세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원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군요. 예. 근데 이제 독일어는 미쳤다, 좀 정상이 아니다, 페어리크트라거든요. 근데 페어라는 그 앞에 단어 VR, 그게 이 잘못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페어리크트 하면은 이게 사실 잘못 돌아갔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16세기부터 유럽에서 이제 이런 광증 또는 이제 이른바 이제 일반인 정상 세계와 소통이 안 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아마 그런 이름으로 불렀던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미쳤다고 하는 범주가 이제 요즘에는 우울증이니 강박증이니 편집증이니 무슨 망상증이니 여러 범주에 이제 진단이 나오고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략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름으로만 해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친 상태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누가 진단을 내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 의사들이 이제 판정을 하는데 의사들의 판정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제 나오는 논란이 경찰에서는 이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또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혈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처럼 명확하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지능이 낮은 사람 또는 일시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어서 뭔 문서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정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이후를 만들어 오는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정상인과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뭉뚱그려서 미쳤다라고 이제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박사님 이게 언제부터 이걸 병으로 인식해서 치료를, 이거 얼마 안 됐는 것 사실 같아요. 얼마 안 됐죠. 그죠?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속담에 미친 병에는 몽둥이가 약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좀 잘못 알려졌는데 아무 몽둥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복숭아 나무 몽둥이로 때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특정 몽둥이로. 예, 왜냐하면 복숭아 나무가 귀신을 쫓는 효능이 있다고들 믿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1930년대에도 미친병 고친다고 복숭아 나무로 때리다가 죽인 사례들이 종종 나왔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도 그만큼 이제 흔한 일이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제 17, 18세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보들이라고 보통 불렀고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좀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뭐 예컨대 뭐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든가 정말 이제 광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이교도라든가 이런 사람을 다 뭉뚱그려서 전부 수용소에 가두는 대감금의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죠. 보통 유럽에서 17, 18세기를 의료사적으로는 대감금의 시대라고 불러요. 대충 이상하면 그냥 가둬둔다. 감금해두는데 이 수용소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감옥과 병원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대적 병원으로. 이제 그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똑같이 다 이상하지만 그중에서 이런 종류의 이상한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래서 이제 정신병자 수용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근데 뭐 근본적으로 이제 정신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뭐 익히 아시듯이 프로이트가 나온 다음부터 아니겠습니까? 19세기 말이나 되었어야 이제 구체적으로 정신을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되고 분석 과정에서 뭐 격리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거니까 기가 100년이 조금 넘었다고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쭉 인물을 봤을 때 우리 박사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약간 정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보다도 이제 정신과 의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접수만 시켜달라 판정을 해주겠다. 죽은 사람을 접수시킬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근데 뭐 이를테면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워낙 익히 하는 사례들로 보자면 뭐 연산군이 이제 어머니의 그런 죽은 사실, 정신이 헷가닥 돌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를 얘기 많이 하죠. 하고. 옷 벗고 돌아다니고. 영조가 자기 자식을 죽인 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보자면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정국 민용환 선생이나 매천 황현 선생이나 나라가 망할 상황에 대해서 자결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뭐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도 정신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들어보면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국가를 너무 사랑했다 이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민족을 너무 아니면 사랑했다. 나라가 망하는 거, 나라를 자기가 동일시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정상이 아닌지 사실 정상성의 판정 우리들도 자체가.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 교수님만 해도 정신감정 제대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아니 그 일반 사람이 제가요. 저거 한번 감정을 제대로 받아볼까 하는데 이러고 병원 간 사람 없죠. 그렇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그 신경과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한 뇌수술만으로도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뭐 전두엽의 어떤 부분을 조금만 잘라내면 모든 사람을 무골호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고 사람에게 좋은 세상인가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에 대한 동서양 시각 차이도 있고 분명히 거기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정말 이 정신감정,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제 제가 그 정신과 의사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이코패스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정신질환이다. 그럼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는 화이트 칼라 중에서 사이코패스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아프다는 얘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안 쓰는 말인데 20세기 한 1920년대부터 아주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해서 70년대까지로 기억을 합니다. 한 50년간 굉장히 많이 지배했던 단어가 신경이라는 단어였어요. 신경. 그러니까 그전에 신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기록상으로 1880년대부터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환자를 분류하면서 신경병 또 신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20년대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힐링이란 말 하잖아요. 네, 요새 아주 유행이죠.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힐링하는데 힐링하러 어디로 가냐 하면 시골로 가요. 시골에 가서 이제 뭐
복잡한 TV나 뭐 이런 매체들 없고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지 않고 이런 곳으로 가는데 인구의 대다수가 시골에 살던 시절에는 그런 힐링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집이죠, 그냥 힐링. 그런 집에서. 상황에서는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 192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진전하고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동원이 된다고 해서 신경의 말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신경 과민이니 신경 쇠약이니 그리고 요즘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신경질환을 신경질이라고 그랬어요. 아, 신경질. 예. 신경질. 왜 이렇게 신경질라고 그래? 그런 얘기 그렇죠. 많이 그게 하잖아요. 신경에 병이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1920년대부터 이른바 근대병, 도시병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도 이제 불과 100년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옛날과 현대의 사람들의 이제 정신 상태를 놓고 보자면 지금이 훨씬 더 나빠졌을 거다라는 건 이제 뭐 충분히 짐작이 가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것도 일종의 병이죠. 또 희망병이라든가 희망은 높이 제시하는데 그걸 실현할 이제 길이 자꾸 차단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청년층들의 이른바 좌절이 깊어지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자면 이런 정신적으로 질환 또는 문제 상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정상의 범주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대인들은 전부 아픈 환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렇죠. 상황이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게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주 중반을 넘기는 수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활기찬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정말 나은 하루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